저는 이제 그 관장님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전지적 작가 관점으로 이제 많이 쓰시다가 갑자기 또 본인이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쓴 챕터가 바로 그 네안데르탈인 챕터였는데요.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네안데르탈이 됐어요. 그거 좋더라고요. 너무 객관적이냐고 나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안데르탈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호모사피엔스는 왜 살아남았는가? 여기에 이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요즘 막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유년기가 있었냐 없냐. 호모사피엔스는 어쨌든 수명이 좀 길었어요. 네안데르탈은 수명이 짧습니다. 좀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년기를 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긴 유년기를 갖습니다. 유년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유년기가 어떤 시기냐면 노는 시기예요. 노는 시기에 생기는 게 바로 창의성과 사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풀피를 불었죠. 풀피를 보는데 풀은 말라버리고 재미가 없죠. 근데 또 어떤 놈이 새의 뼈를 쫙 불어보니까 소리가 쭉 나네. 너도 나도 새의 뼈에다가 구멍을 뚫었죠. 바늘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심해져. 너무 심심할 때 바늘에다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바늘귀가 있는 바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바늘귀를 발명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멸종이 되느냐 생존이 되느냐의 그 결정적인 그 차이가 되더라고요. 호모사피엔스에게서 가장 창의적인 발명품은 바로 바늘귀. 바늘귀에다 실을 꿰서 좋든 나쁘든 옷을 지어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울 때 팔과 다리를 가릴 수 있으니까 나가서 계속 식량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안데르탈은 바늘을 만들지 못했어요. 바늘귀에 있는 바늘을. 그래서 기껏 옷을 지어 입지 못하고 걸쳐 입었어요. 가죽 같은 거 걸쳐 입고 묶어 입는 게 다였습니다. 팔과 다리를 가리지 못할 수. 그러니까 이제 추울 때는 나가서 식량 활동,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식량이 줄어드니까 개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멸종이라는 건 뭐냐면 짝짓기를 못해서 결국에 후손을 남기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멸종된 거예요. 인간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놀 수 있는 유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아이들에게 노는 유년기를 너무나 짧게 주고 있어요. 맞아요. 거의 안 주죠. 안 줘. 요즘은 아이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아들 키워보실 때 알잖아요. 애들 쫙 가면 멀쩡한 길 놔도 애들은 그 옆에 그 난간의 위를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도 똑같아요. 큰 길 놔두고 위험해야지 재밌거든요. 그 불의 발견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사실 불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몇몇 아이는 결국 가서 그걸 가지고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발견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고기를 구워 먹고 뭐 이런. 맞습니다. 이제 어떤 불을 처음 썼을까? 사람들은 번개 그런 데 같아요. 번개가 날아가는데 번개를 잡아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번개 맞아요. 번개 어디 있냐면 숲에 쳤습니다. 숲에 쳤을 때 엄마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얘들아 저 산불 났네. 가서 산불 좀 구해와. 이런 엄마들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엄마들 분명히 가지마. 산불 위험한 거야. 가지마. 가지면 큰일 나. 엄마 가지 말아서 분명히 그랬어요. 애들은 산불에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천개구리 전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50만 년 전에 이렇게 해서 불 피우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그 기술이 다시 전 지구에 퍼질 때까지 또 20만 년이 걸립니다. 30만 년 전에야 지구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불을 피울 수 있게 됐어요. 딱 그때 우리 호모사피엔스 등장해요. 30만 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가 29만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000년 전에 농사를 짓는 거죠. 왜 갑자기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 장면도 저는 재밌었어요.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일부가 모든 사람이 어느 날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그룹은 농사 짓는 그 그룹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전 너무 재밌고 오늘날의 양극화의 원인이 어찌 보면 단초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석기 시 그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를 열면서 농사를 지을까 말까 이 망설였던.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구석기대 사람들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구석기대 사람들은 맞아 죽는 흔적이 있어도 아파 죽는 흔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신석기 사람들은 다 아파 죽어요. 다 관절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구석기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야 우리 다 같이 메머드 잡으러 가자. 몇 명이 나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너네 먹을 거 없어? 그러지 않아요. 매번 잡으면 30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얼르고 가요. 그럼 나와서 우 소리만 해. 우리 잡을 테니까 같이 나가자 합니다. 사냥을 열심히 하든 농땡이 쳤든 잘하든 못하든 부상자든 노인이든 다 똑같이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였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때는 빈부 차이도 없고 빈부 차이도 없으니까 계급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기껏해야 수십 명의 집단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신석기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 거기다 농사는 곡식은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니까 빈부 차이가 생기고 잉여 때문에 빈부 차이 생기고 그다음에 전문화가 되면서 계급 차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신석기 사람보다 구석기는 훨씬 행복한데 왜 신석기들 갈 수밖에 없었냐. 이게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님이나 유발 하라리가 딱 하는 얘기인데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가 더워졌기 때문에 사도가 확 올라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워졌기 때문에 더우니까 어떻게 인구가 확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식량은 줄어들기 시작하죠. 딱 더워지니까 만년설도 녹고 빙하도 녹아요. 강도 넘치고 뚝도 넘쳐요. 원래 다 강 옆에다 집 짓고 살았는데 멀리 이사가 되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도 내 주변에 달라지는 거예요. 뭘 잡아먹어야 될지 뭘 따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식량 조달 방법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때 호모사피스가 창의적으로 적응한 게 뭐냐면 수렵 채집자가 목동 농사꾼이 된 거예요. 요 간단한 이야기를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청균세에 본문만 670페이지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석기 세대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 어떤 인간의 지혜, 또 문명의 발견 이것보다는 기후 변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 우리 찬란한 멸종을 읽는 그 독자들이 이 책을 바라볼 때,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뭐 우리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책의 목적지는 인류의 멸종이에요. 근데 이 책 정말 재밌거든요. 거꾸로 썼습니다. 왜 거꾸로 썼냐면 그걸 거꾸로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쫙 오다 보면 독자들 눈치를 채기 시작해요. 인류의 멸종할 때 오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눈치채기를 인류의 멸종시켜놓고 마음 편하게 다른 생명의 멸종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종에 대해서 남의 얘기가 내 이야기를 볼 수 있고 좀 더 동감하면서 멸종에 익숙해지니까 좀 회복 탄력성이 생기면서 자, 생명들이 이렇게 멸종했구나. 멸종한 이유가 뭐야? 결국은 기후변화였구나. 생명체의 90%가 찬란하게 멸종했어요. 찬란하게 멸종했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 누릴 걸 다 누리고 살았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엔 다른 생명체가 생겼죠. 그 생태계를 유지시켰습니다. 근데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의 10%는 찬란하지 못했어요. 정리해고 당하지 사라집니다. 정리해고가 뭐예요? 나는 더 있고 싶은데 나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사라지잖아요. 그게 대멸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의 90%는 찬란하게 멸종했고 10%는 정리해고 당시 멸종했지만 적어도 자기 잘못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구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정리해고 당하지 비참한 멸종을 향해가는 정멸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러지 말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뭐로? 과학과 기술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이렇게 이 멸종한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명랑하게 우리는 심각하지 않네. 왜?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너무 간단하네. 우리만 변하면 돼. 라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니까. 그냥 찬란한 멸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찬란하게 멸종하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저는 멸종을 한다면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기후변화. 또 하나는 이제 핵 문제. 거기다 또 더 붙인 다음에 AI 시대가 오면 나중에 결국은 호모사피엔스는 멸종을 하고 AI가 지구를 지배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역시 기후 문제입니다.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이 보면요. 쉽게 말하면 다 기후변화였어요. 근데 지금도 6번째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후변화인 거죠. 여기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하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차례의 대멸종 동안의 기후변화는요. 완전히 지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대멸종 때는 지구가 갑자기 다 얼음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얼음덩어리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생명체가 바다에 살고 있었거든요. 얼음이 생겨도 바닷물은 여전히 따뜻해요. 그렇죠. 바다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은 한 5%밖에 안 돼요. 5% 정도의 얕은 바다가 있어요. 대륙붕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는 생명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이 지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등어가 깊은 바다에서 알을 낳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알이 좀 가라앉아서 압력이 다 터져버리잖아요. 바다 생명의 95%는 바다 면적의 5%밖에 안 되는 얕은 바다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 전체가 얼음 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서 대륙붕의 높이를 딱 200m 맞춰줘야 되는데 육상에도 계속 빙하가 생기니까 빙하가 1km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륙붕이 이렇게 있는데 대륙붕의 부피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서식 환경이 딱 줄어든 거였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화산도 터지고 운석도 부딪히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화산 터지고 산소 농도도 낮아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5차례 대멸종이 있었던 거예요. 기후 변화가. 그러니까 거기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하고는 무관하게. 그렇죠. 생명체 잘못이 아니라 우주의 어떤 변화 속에서 그쵸. 이 생명체가 그냥 타격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생명체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기후 변화가 있는데 이 기후 변화가 무슨 화산이 터진다든지 운석이 부딪힌다든지 대륙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지구가 얼어버려서가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다 보니까 급격히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간단하죠.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이후에 가장 큰 기후 변화가 언제였냐면 2만 년 전에서 1만 년 동안에 4도가 확 올라갑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멸종도 하고 진화도 됐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문명도 생기게 된 거죠. 근데 2만 년에서 1만 년 동안에 4도가 올랐어요. 최근엔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어요. 근데 속도가 중요해요. 10,000년의 4도를 시속 100km라고 해봐요. 그런데 100년의 1도는 시속 2,500km입니다. 시속 100km를 쫙 운전하고 가면 200배가 빠르다. 25배가 빠른 거죠.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뒤에 엄마가 운전해도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경치 구경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시속 2,500km를 왱 가면 경치 구경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기후가 변하면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만큼의 빠른 변화인 거예요. 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 거죠. 그럼 지난 100년 동안 1도 올랐다는데 생태계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는 거죠? 네, 기후 문제 때문에 계속 기후 문제 때문이라면 이제는 이 다음에 또 6번째 멸종도 기후 문제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이런 거예요. 봅시다. 제주도 밑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목포쯤에서 잡혀요. 우리 상관없어요. 이게 제주도 물고기들이 목포 물고기 무슨 상관이에요. 완도 그다음에 뭐 신안에서 나오던 김이 저기 태안 군산에 나와요.